네, 수업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단학연산자를 이용한 이제 코딩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코드에서. 자, 우선 넘버가 5입니다. 넘버가 5이고, 자, 우선은 요 연산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넘버, 넘버, 풀풀이라고 하는 거는 넘비에는 어, 넘버에 넘버에 플러스 1 한 값과 결과가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넘버가 6이 됩니다. 6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후이 앞에 또 요렇게 연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넘버에 어에 플러스 1 한 값과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넘버는 6이 됩니다. 5였다면. 그래서 쭉 보시면, 요 연산의 결과는요, 넘버에 뿔뿔뿔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넘버는 6이 될 겁니다. 단, 얘는 우위 연산을 취하면서 요거부터 먼저 갖다 쓰면서 넘버와 넘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와 넘버와 플러스 넘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넘버는 5잖아요. 5를 쓰고 넘버를 플러스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5에 뒤에 후이연사 뿔뿔이 있기 때문에 이 넘버를 할 때는 6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5 플러스 6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가 후이연산으로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다시 넘버는 5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의 결과는 리졸트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11이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넘버는 5가 됐습니다. 5가. 다시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코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넘버에다가 시스템, 어, 리졸트를 우선은 리졸트에다가 넘버 뿔뿔 했을 때와 그다음에 뿔뿔 했을 때의 결과를 조금 비교를 먼저 해보고 가죠. 요 상황입니다. 방금 뒤에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갑시다. 어, 리졸트는 요거를 안 했, 요거 해야죠. 어, 제가 코딩을 다시. 자, 이 넘버는 결국 6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리졸트는 봤더니 5예요. 자, 봅시다. 넘버는 뿔뿔이 뭐한 것과 같아 하고요. 넘, 넘버의 넘버 플러스 1한 것과 같다. 그러면 넘버는 지금 현재 5인 상태니까, 어, 넘버는 5인 상태니까 6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6이 됐어요. 여기 6이 됐고요. 그런데 리졸트를 봤더니 그러면 이 연산을 다 한 넘버 6이라는 값이 여기에 대입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후이 연산에서는요, 먼저 값을 대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합니다. 그럼 리졸트는 5인 상태가 되고 넘버는 6인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어, 넘버는 5인데요. 5를 먼저 후이 연산에서는 5를 먼저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연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넘버는 6이 됐고요. 대입 연산자는 대입했던 거는 5가 됐습니다. 그래서 6과 5가 됐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넘버 6으로 넘버를 5로 다시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까와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자, 방금 전에는 6, 5 됐는데 이번엔 6, 6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6이 취할 수, 얘를 6으로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6으로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요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즉, 넘버에 플러스 1, 한 결합이 6이죠. 6이 대입이 됐고요. 이 대입된 게 다시 리졸트에도 대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이 연산은 계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후이 연산, 요거는 전이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6이 되고 얘가 6이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 얘는 넘버는 넘버 플러스 1이긴 한데 넘버는 6이 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산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입하는 거고 얘는 변수에 있는 값을 먼저 리졸트에 대입하고 난 다음에 넘버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후이 연산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넘버에 있는 값, 후이 연산이니까 넘버에 있는 값 5와 넘버에 있는 값 5와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겠죠. 플러스 후이 연산 나중에 하고 5와 이 넘버가 됐을 때 이 연산의 결과인 6인 상태가 돼야 돼요. 후이 연산이지만 왜냐하면 5하고 이 넘버를 더할 때는 이 후이 연산의 결과 쓰고 난 다음에 결과 6이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플러스 되면서 얘는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버 6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시 넘버는 5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볼까요? 요거 빼고 5, 11 맞죠? 5, 11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시 요거는 5.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 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플러스의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6인 상태. 그리고 마이너 마이너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넘버는 5가 됐고 5와 6의 플러스인 11이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는 5, 리조트는 1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좀 이해하는 데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금방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현재 넘버는 5인 상태죠. 넘버는 5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5인 상태에서 얘 먼저 연산을 해요. 그럼 얘게 6이 되겠죠. 6이 됐고요. 그래서 플러스 하는데 또 전이 연산자입니다. 5가 됐겠죠. 여기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담았어요. 요거를. 그러면 리졸트는 11, 넘버는 5. 전이 연산자는 은근히 깔끔해요. 그냥 여기 요렇게 가로를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얘도 5였고 얘는 11이었는데
11이었는데 얘도 똑같이 5이면서 넘버가 5이면서 11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넘버가 6이 됐다가 다시 5로 취하면서 11을 만들었고 마지막 넘버를 보니까 5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내봅시다. 자, 마지막. 자, 얘는 전이현상이니까 지금 현재 넘버가 5인 상태였죠? 5인 상태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거는 요거 먼저 취하면 된다고 했죠. 6이 되죠. 그리고 요것만 먼저 얘기를 합니다. 6이 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2졸트는 요 밑에 보시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과 6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맞죠? 12가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만 남았어요? 이 연산 하나만 남았죠. 요 연산이 뭐냐? 결국은 넘버에 플러스 1랑 각각 같죠. 이러고 그러면 얘는 7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A 뿔뿔 뿔뿔 A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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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인트 변수라고 하시면 A는 5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단항연산자라고 해요. 반항인데 후위 증감연산자, 전위 증감연산자, 후위 감소연산자, 전위 감소연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항연산자의 예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결과를 보았고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위연산자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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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치면 되고요. 전위연산. 후위연산은 요걸 빼면 돼요. 요걸 빼놓고 얘도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연산을 할 때 이미 이 플러스 연산을 할 때 결산당 결과값이 이제 6이 된 상태에서 요렇게 가야겠죠. 이제 후위가 남았으니까 결국 5가 남고요. 약간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헷갈리시면 웬만하면 뭐 대입 이후에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전의를 해도 되고 후의를 해도 되는데 어, 뭔가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연산을.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얘 대입시키고 이 결과를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결과를 또 대입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절차적으로 순서를 완벽하게 잘 지켜서 우리가 굳이 이런 복잡한 로직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제 관계연산자가 되겠는데요. 관계연산자는 뭐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피연산자 사이에서 대나 소, 동등 정도를 측정하는 연산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은 1보다 크냐 이런 거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false가 되겠죠. 다시 2는 1보다 크냐? 요 결과는 TR true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2는 1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을 때 얘는 false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든 true and false 불리언 타입으로 나와요. 예. 결과가 불리언 타입으로 나오고 관계 연산자는 조건문과 결합시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연산자는 결국은 논리적인 질문, 그러니까 야, 너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게 돼요.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짝수를 얘기를 할 때,
짝수를 얘기할 때, 어, 이 모드 그러니까 입력값이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치면 A는 5인데 이 모드 2 했을 때 A 모드 2 했을 때 1이 맞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A가 5이면 얘 5를 대입하면 되죠. 모드 2 했을 때 결과 1이잖아요. 1이 맞죠? 그러면 뭐다? 홀수다. ODD. 홀수이구나. 라고 판단.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를 할 때 결국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그래서 논리와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계속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마우스 버튼을 좌클릭을 눌렀을 때 만약에 그 포인트 지점까지 이동해라 라고 했을 때 좌클릭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좌클릭이 눌려졌니? 안 눌려졌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좌클릭이 눌러졌으면 좌클릭이 눌렀던 그 포인트의 X좌표가 어디니? 라고 계산을 해내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계속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아주 복잡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복잡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차후에는 그 아주 복잡했던 프로그램을 패턴화 시키면서 내 거로 만들어 가야 돼요. 코드들을. 그래서 논리 연산과 관계 연산은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남아서 어,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관계연산자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뻔하죠. 왼쪽과 좌항과 우항이 있으면 좌항이 크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좌항과 우항이 있으면 우항이 크니? 그러니까 피연산저에서 왼쪽 오른쪽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1과 2였으면 왼쪽이 크거나 같니? 왼쪽이 오른쪽 수보다 크거나 같니? 얘는 왼쪽이 오른쪽 수보다 작거나 같니? 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니?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해요? false죠. F라고 나올 수 있겠고 얘는 true죠. 얘는 false죠. 얘는 true죠. 2가 클 수도 있으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얘는 서로 틀리니까 false죠. 얘는 틀린 게 맞니? 서로 다른 게 맞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tru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true and false가 나온다.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코딩을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자, 오퍼레이션 이그젠플은 어, 컴퍼리전 오퍼레이션 이그젠플 뭐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퍼리전 오퍼레이터 이그젠플 관계 연산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public state void main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int 해서 fir first 넘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넘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컨드 넘버 그 다음에 20이라고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초기화하는 어, 방법으로 이제 코딩을 한번 좀 새롭게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넘버를 하나 만들고요. 불리언으로 하나 이제 결과값을 넣을 수 있는 어, 컴퓨전 리졸트. 처음에는 초기값을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요 뭐 결과를 넣을 때 트루 앤 펄스의 결과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스트 넘버보다 세컨드 넘버가 크냐 물어봤어요. 이 뭐 결과는 당연히 시스템 아웃점 위에서 결과를 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예, false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계속. 요번에 first number보다 second number가 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true가 반납되겠죠. 맞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false, 그 다음에 true를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연산자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first 똑같아요. 요건데 자,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크거나 같냐에 작거나 같다 연산자를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코딩을 하는 방법을 조금 넣으시면 자, 똑같은데 요번에는 플러스 했을 때 서드 넘버를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퍼스트 넘버는 10이니까 세컨드 넘버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었을 때 false가 나옵니다. 근데 퍼스트 넘버가 10이니까 서드 넘버가 30이니까 요거를 물어봤을 때 true and false 마치 이제 true and false에서 얘가 지금 20이니까 얘는 30이니까 얘가 크지 않죠. 얘 연산을 해버렸으니까 30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first number와 second number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는 자, 요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false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예, 끝까지 false입니다. 그다음에 서로 같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예,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조금 애매하죠. 연, 연산이 먼저 일어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이런 가로 연산자를 써버리세요. 요거는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드와 서드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지 안 그러면 퍼스트, 서드를 플러스한 값에 세컨드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를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딩을 결과를 보시면 우리 똑같이 false 처음에 false 맞죠? true 맞죠? 얘는 false 그다음에 얘 false죠? false고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니까 얘는 당연히 서로 틀리니까 false가 되죠. 얘는 틀린 게 맞으니까 true가 됩니다. 이렇게 어, 예, comparison operator example 만들었고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대입 연산제에다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if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건문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차후에 실제 다른 문법 이제 관계 연산 연산 저기 조건문 예, 뭐 반복문 이런 거 공부할 때 또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셔야지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고 지금은 이렇게 트루 앤 펄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이제 논리 연산인데요. 우리 트루 앤 펄스 자, 트루 앤 펄스가 나오면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논리 연산은 두피 연산자 관계에서 true and false의 그 관계를 또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피 연산자의 논리 관계를 정의하는 연산이다. 조건문의 형식으로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1 true와 true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true가 되는지. true와 false가 만나면 false가 되는지 true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AND 연산이라고 하고요. AND 연산. 그다음에 OR 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자바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런 것들도 AND OR 연산으로 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 이상 두 개의 피연산자가 존재하며 둘 다 true일 때만 true를 반납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납한다. 그러니까 T, R, U, E였을 때 and 연산을 하면 T, R, U, E여야지만 T, R, U, E라는 거예요. true라는 거예요. and 연산자. 자, 연산자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하나 이상 두 개의 피연산자가 존재하면 둘 다 true일 때만 true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납한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거랑 거의 말이 똑같은데. 맞죠? 말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좀 계산하는 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의 약간 특징이고요. C 언어에서는 이런 문법 이거 가지고 논리 연산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거 좀 약간 세세한 차이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좀 이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연산은 연산자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하나 이상 두 개의 피연산자가 존재하며 두 값이 서로 다를 때 true를 반납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납한다. 요거는 단항 연산자이며 연산자 뒤에 하나의 피연산자가 존재하며 피연산자가 true일 때 false를 반납하고 false일 때는 true를 반납한다. 이거는 그냥 캐스트하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ue이며 느낌표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의 결과는 fals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고 왼쪽과 오른쪽 하나 이상 두 개의 피연산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true를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겠죠. true에서 요 연산자는 f false이면 요때 뭐 true를 반납한다. 즉 true이고 true이면 얘는 false를 반납한다. 서로 상항과 우항이 서로 틀려야 한다. 얘도 상항과 저항이 틀려야지만 true가 반납하고 상항과 우항이 서로 같기 때문에 false를 반납했다. 이 상황이죠. 자, AND 연산과 OR 연산은 이 AND 연산과 OR 연산의 결과는 같아요.
단 연산했을 때 뭘 더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이 좀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바 문법의 약간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식이라고 있는데요. 조건식은 요거의 논리 연산이 true일 때는 얘를 반납하고요. false일 때는 얘를 반납해요. 약간의 프로그램의 조건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문법처럼 그냥 if 나중에 배울 텐데 if 문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자로서 p 연산자가 true일 때 true를 반납하고 그렇지 않을 때 false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true and false는 우리가 문법을 하나 넣어도 돼요. true를 반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1을 반납하게 해도 되고 2를 반납하게 해도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로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볼까요? 자, 자, 여기서 and 논리 곱 연산자와 논리 합 연산자 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코딩은 하긴 할 겁니다. 논리 연산자 예제 요걸 할 건데 조금 더 세세하게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 곱이라고 하는데요. 논리 곱 and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논리 합 연산 5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왼쪽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또 같이 연산하고 가서 연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복합 논리 연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또 and 또 연산. 그러면 앞에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산해요. 이해되시죠? 자, 요 결과를 봅시다. 3이 2보다 큽니까? 3이 2보다 큽니까? false죠. 맞죠? 4는 1보다 큽니까? true입니다. 근데 and로 엮여 있으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false가 돼요. 루피 연산전 중 하나가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을 반환한다. 5월 연산자는 얘가 참입니까? false죠. 얘는 참입니까? 얘는 5월 연산자가 아니네요. 얘는 논리 곱 연산자네. 똑같은 거예요. 얘 true죠. and 연산이니까 뭐예요? 논리 곱 연산자니까 얘는 false를 반납합니다. 지금 5월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자, 5월은 그냥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르노 맵을 좀 그리는 편인데요. 자항과 우항일 때, 자, 1, 1일 때, 1, 0일 때, 0, 1일 때, 0, 0일 때, 베타적 논리 곱, 그러니까 논리 곱, AND 연산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베타적 논리 합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어,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자항, 우항이죠. 우항이고요. 1은 true를 얘기하는 거고요. 0은 fals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 1일 때는 1이고요. 1, 0일 때는 0이에요. 그다음 0, 1일 때는 0이고요. 0, 0일 때는 0이에요. 그래서 자항과 우항이 서로 무조건 true일 때만 AND 연산은 논리곱 연산은 참이 됩니다. 그리고 자항과 우항이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게 우월 연산이에요. 논리 합 연산. 이때만 거짓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논리곱 AND는 첫 번째 연산 피연산자가 거짓일 경우 두 번째 피연산자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납한다. 반복 AND 연산 하나만 있는 AND 연산은 양쪽 피연산을 모두 평가한다. 이는 논리학과 논리합에서 요 두 개와 하나 있는 것도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요게 아니라 요거이거나 얘가 아니라 5월 연산이면 자항과 우항이 얘 참이잖아요. 그럼 우항 또 확인해요. 참인지. 그리고 참을 확인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자항은 참이잖아요. 우항은 또 뒤에 확인해요. 그래서 거짓을 반납해요.
근데 만약에 자항이 거짓이야.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0인 거야. 얘는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얘도 얘거 보고 뒤에 고민할 것도 없이 0이라는 거야. 요거 하나는 그렇게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자, 5월 연산이긴 한데 논리 합 연산이긴 한데 자항의 첫 번째 1을 보고 뒤에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1을 반납하죠. 그래서 뒤에 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얘 마찬가지. 요 장항 봤더니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1을 반납합니다. 장항 0을 봤어요. 0을 봤으면 뒤에 게 1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뒤에 거를 봐요. 얘도 그럴 때 1이 반납되죠. true를 반납했죠. 그다음에 얘는 장항이 0이고 뒤에도 판단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판단했더니 true,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를 반납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 곱과 논리 합에서 이 두 개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거는 하나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버리면 뒤에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계산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 논리 곱에서는 이게 두 개 있는 것들에서는 확인을 한다라는 거지. 확인을 열심히 해야지만 어, 이제 정확한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연에서는 요것밖에 지원 안 해요. 예.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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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단위 연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 베타적 논리합 XOR이에요. XOR. XOR. 루피 연산제 결과가 같을 때 거짓이고요. 서로 다르면 참을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1, 0, 1, 1, 1, 0, 0, 0일 때 XOR은 얘가 서로 같잖아요. 이럴 때는 0.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면 1. 서로 틀리잖아요. 1. 서로 같잖아요. 그럼 0.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부정 난연산자는요. 이건 이제 하나만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1, 0밖에 없죠. 낙연산자. 그러니까 요거죠. 1 때, 1일 때는 0, 0일 때는 1. 이렇게 반납합니다. 자, 사망연산자는 요 예시가 좀 있긴 한데요.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i가 3이에요. i가 3. 그럼 얘가 3이겠죠. 3보다 2가 큽니까? 예, true입니다. 그러면 요 물음표 기준으로 땡땡이 있는데 여기가 true 영역이고 얘는 false 영역이에요. 그래서 true이면 여기에 있는 문법을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i는 뭐예요? 3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죠. 그럼 5를 어디다 반납해준다? 리졸트에 반납해준다. 그래서 참과 거짓일 때의 조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산의 결과를 바꿔주는 계산의 결과를 바꿔주거나 리턴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대입되는 값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사망연산자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사망연산자는 이제 지금은 자바에서 그냥 계산하는 정도만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음, 그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스트링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 때는 문자열을 참일 때는 이 문자열을 갖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짓일 때는 다른 문자열을 갖게끔 해가지고 표현하는 기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딩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gical operation example입니다. logical operation example.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맞을 건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논리 연산의 예제. new 하시고 자바 클래스 만드시는데 logical operation example. 자, 띄우시고
여기 보시면 우클릭에 Close Other T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닫아지고 지금 현재 켜놓은 탭만, 그러니까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코드만, 이 코드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public state void main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nt num1을 3으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num2를 4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r result를 우선 0으로 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타입으로 뭔가 결과가 true and false를 어, true and false를 logical result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은 true로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로직 리졸트의 결과가 num1 그다음에 num2 and 그다음에 자, 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한번 예상해 볼까요? 로직 리졸트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num1이 num2보다 큽니까? 예, num1이 num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반납하죠? 뭘 반납하죠? false를 반납하죠. 얘는 true를 반납하죠. 네, 장과 우항에서 둘 중 and 연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참여해야 하잖아요. 둘 다 참여였기 때문에 시스템 보이드 프린트 했을 때 얘는 로지컬 리졸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false가 되겠습니다. 네, false가 나왔죠. 여기. 자,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볼 텐데 똑같아요. 자, 요번에는 비트 단위 연산, 어, 엔드 연산, 비트 단위 엔드 연산이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요거를 검사를 해보시면, 펄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여기도 검사하고 여기도 검사 다 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왼쪽이 펄스면 더 이상 뒤에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여기까지 보고 바로 어떻게 펄스를 반납한다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엔 논리 연산을 한번 볼게요. 논리 합 연산. 5월이죠.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true가 되겠죠. 자, true가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논리합 연산이긴 한데, 자, 하나가 있을 때. 연산의, 자, 연산의 결과는 똑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true이니까, 얘가 true인가요? 아니요, false네요. false니까 얘를 보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true였다면 뒤에 거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false니까 뒤에 걸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OR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true를 반납합니까? false를 반납합니까? 마지막 거. 예, true를 반납하겠죠. 이유가 뭘까요? true를 반납했죠, 마지막에. 좌항과 우항 중 둘 다 같으면 false. 둘 중 하나가 틀리면 true라고 했어요. 그래서 true를 반납했고 얘가
단순히 요렇게 인제 서로 같은 결과를 넣게 되면 마지막에 false가 됐겠죠. 뒤에가 false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PT에 있는 예제로는 요렇게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not 연산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항과 우항에서 자항 우항 관계가 아니라 연산의 결과에서 마지막 not을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not. 그래서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그래서 지금 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요 결과는 true가 나오겠죠. 요게 3이고 얘가 4니까 이 결과가 false고 false의 not이니까 false의 not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예, true.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복합 논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좋은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낸다고 치면 어 6년식이 있거든요. 6년식. 그래서 6년식은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 텐데 우선은 원리는 이래요. 어,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 4년에 한 번씩 6년이다. 2. 100년에 한 번씩은 6년이 아니다. 자, 3 조건은 400년에 한 번씩 6년이다. 자, 요 조건과 요 조건은 공통 조건이기 때문에 포함되면 되는데 100년에 한 번씩은 6년이 아니라는 것들을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4의 공배수는 100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 6년을 판단하는 조건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로 나눠뜨리면 6년이고 100으로 나눠지면 평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제가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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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해서 1998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yer이 모두 4 했을 때 0이면 얘는 6년이에요, 6년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로 열고 false면 6년입니다. 6년. 맞죠? 6년. and y year이 모두 100 했을 때는 100 했을 때 0이 안 나눠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100년은 피해 가야 하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로지컬 리조트에 담을게요. 계속 에러가 나니까. 자,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6년이니까 1998년은 6년의 가망성이 높아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6년이 아니니까 100년에 나눠 떨어지면 얘는 6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태초에 100년이라고 해보죠. 100년이라고 하면 얘의 조건이 뭐예요? 얘의 조건이 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의 조건은 거짓이 되잖아요.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은 거를 낫으로 그냥 바꿔버렸죠. 맞죠? 낫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모두 4 했을 때 0이냐를 물어보고 낫으로 바꿔도 되겠죠.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00년은 6년입니까? 6년이 아닙니까? 6년이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6년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펄스를 반납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예, 펄스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년에 한 번은 6년이란 말이죠. 400년에 한 번은. 그래서 요걸 어떻게 바꿀 거냐? 복합 논리 연산으로 5월을 놓고 자, 똑같이 400이 0이면 얘는 true를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얘 얘항이 무조건 거짓이라도 얘항이 거짓이라도 얘가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은 4의 공배수죠. 그러니까 얘는 400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400이 걸리는 순간 4의 공배수기 때문에 얘가 뭐 4로 나눠 떨어지든 안 나눠지든 400은 무조건 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400을 넣게 돼요. 다시 400을 넣게 되면 요거는 값이 어떻게 돼요? true죠. 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죠. 얘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false잖아요. 그런데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true가 되잖아요. 이거. 최종적인 결과는 true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true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1998년을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true and false인지. 펄스가 됐네요. 1998년은 6년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러면 어, 2004년은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예, true입니다. 1998년은 6년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얘를 나눠 떨어지면 얘는 뭐예요? true죠. 맞죠?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나으시니까 얘는 false이면서 걔를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true가 되죠. 그럼 여기서 true가 된 겁니다. 2열을 400으로 나눠 떨어졌을 때 얘는 false가 됐죠. 그래서 이 항이 true가 되니까 D항은 볼 것도 없이 어떻게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식에서는 좌항과 우항에서 이렇게 쓰라는 거지. 조금 빠르게 연산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이 맞으면 true이면 뒤에 거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rue and false가 나오면 true가 나오죠. 근데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거 논리 연산에 and와 or 연산, 논리 곱 연산과 논리 합 연산을 이 두 개로 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요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복합적인 논리를 가져야 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논리 연산의 예제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죠? 이제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PT를 또 진행하도록 하죠. 다 했고요. 이제 다음은 비트 연산인데요. int 21이 이 템프의 21이 이제 이진수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1 영역이죠. 1, 2, 4, 8, 16이고 1. 그러니까 16 플러스 4 플러스 1이 2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비트 단위로 환산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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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몇 개로 나눠줬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눠졌잖아요. 8개 8비트. 그러니까 하나가 1바이트니까 결국 얘는 4바이트, 즉 32비트 영역을 22를 비트 단위로 연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형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비트 단위 연산하는 수행자가 비트 연산자인데요. 비트란 컴퓨터가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서 이진수의 값을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 모든 정수는 비트 값의 집합으로 반환되어 저장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할 때 컴퓨터는 뭐만 하는 애라고 했어요? 1과 0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과 0밖에 모르는 바보라는 게 비트 연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가 이제 2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십진수 개념으로 이제 연산하는 게 빠른데 컴퓨터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21을 어떻게 10101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요걸 가지고 비트 단위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연산하고 빠르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21을 몰라요. 십진수 21을. 십진수 21을 비트 단위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혹은 이제 자바에서는 컴파일러에서 바이트 코드로 하니까 사실은 이제 중간에 JVM이 끼는 거죠. JVM이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해주는 거를 비트 연산이라고 하고요. 컴퓨터는 다시 말하지만 16진수 연산보다 10진수 연산, 8진수 연산보다는 비트 단위, 바이너리 연산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이런 것들이 비트 단위 연산이에요. 이건 이제 복합 이제 대입하면서 비트 하는 연산이고 결국은 요거의 내용을 안다면 비트 단위 연산을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개의 피연산자가 각 비트에서 엔드 연산을 수행한다. 모두 1이면 1이고 0이면 이제 아니면 0을 반환한다. 그러면 아까 보면 얘가 있잖아요. 10101이면 얘는 21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21.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0, 0, 0, 0, 1을 얘는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1. 1을 이렇게 비트 단위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드 연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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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최종적으로 결과는 1이 됩니다. 이게 비트 연산이에요. 별반 어렵지도 않죠. 이게 비트 연산인 거는. 왜냐하면 엔드 연산을 방금 전에 논리 연산을 대충 이해를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트 단위 연산이 왜 중요하냐라고 판단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는 비트 단위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즐겁고 그 다음에 빠르게 연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더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요. 자,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 0, 1 이러면 1, 2, 3이잖아요. 1, 2, 4. 1, 2, 4. 그럼 얘는 값이 뭐예요? 5죠. 5. 이렇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자, 얘는 5예요. 요게 뭐냐면 요만큼 1만큼 가라고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 비트 단위 연산 1만큼. 자, 그러면
오른쪽 피연산자만큼 왼쪽 피연산자의 모든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제도 있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5를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1, 0, 1이에요. 그럼 1, 2, 4, 8이죠. 8이니까 8하고 2를 더 넣으니까 결과가 5에서 10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이 비트 단위 연산은 어, 요렇게 하면 왼쪽으로 2배,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동한 만큼 제곱의 연산을 하게 돼요. 2배씩, 2배씩, 2배씩.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면 나누기 연산을 하게 돼요. 나누기 2씩, 2씩, 2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약간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